이 자리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나와 계십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경기도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을 맞이하셔서 가족들 만나셔서 아주 푸근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뭐니 해도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서로 또 함께 만나서 나누는 서로 간의 소식, 말씀이 가장 푸근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간에 모처럼 만나셔서 훈훈한 정을 많이 나누시는 넉넉한 설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요즘 뭐 식사는 잘 하시는 편인가요? 예, 저희는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식주의자로 좀 알려져 있으신데 좀 밥맛 없고 뭐 그럴 때 있으시지 않는가요? 뭐 저는 아주 밥을 잘 먹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면은 예. 오히려 비만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래서 전혀 비만하시지 않는데. 예, 얼굴만 좀 말랐지 예. 배가 자꾸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좀 소식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GTX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방 재정 때문에 최근에는 삼선 여부를 놓고 아주 뜨거웠었는데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좀 힐링이 대세인데 어떻게 힐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경기도지사를 벌써 8년을 했는데 경기도가 2월 18일이 되면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600년 동안 689대 경기도지사 관찰사가 있었는데 그 689명의 경기도지사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 했습니다. 4년 이상 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8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해서 이제 재선 정도로 마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8년 동안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뽑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도를 해주셨던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힐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현장에 힐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도민 여러분들 뵙고 또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힐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가 참 깁니다. 귀경 전쟁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이 경기도에서는 어떤 또 교통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경기도는 여러 가지로 설 명절에 우선 긴급하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응급 의료기관들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의 119를 하시면은 의료, 교통 무엇이든지 다 도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119를 운영하는데 119 공무원이 경기도에만 6,300명이 넘습니다. 각 시군마다 또 전부 119가 안전센터 전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위급 시에는 119를 부르시면은 현장으로 직접 달려갑니다. 물어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교통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또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각종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우회도로 안내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이용하면은 30분, 40분씩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120 경기 콜센터도 운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120번은 응급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냥 일반 행정은 120번 물으셔도 되는데 119를 통해 가지고 물으시면은 거기서 120도 바꿔드리고 모든 것을 다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응급하시거나 갑자기 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119를 하시면 제일 편하고요. 120번은 일반 행정 문의사항이나 행정도움은 120번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사님께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도정을 맡아오셨습니다. 지난 소회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경기도는 서울보다 17배나 넓고요. 인구는
서울보다 200만 명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DMZ로부터 또 바다로부터 섬도 30개 이상의 섬이 또 있습니다.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산간지대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처럼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데 정말 통일되면 대박이 터지는 곳은 경기도 북부 지역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DMZ가 지나가고 또 군부대만 6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제약도 많은데 통일이 된다면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철도가 뚫리고 또 원산으로 해서 시베리아까지 가는 고속도로 철도, 각종 도로 철도가 많이 뚫리고 군부대가 이제 압록강, 두만강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경기도 지역에 그야말로 대박이 터질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도 이산가족 상봉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통일이 되어서 경기도에 제일 많이 살고 계시는 우리 북한으로부터 이주하신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기도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고향에 또 방문하는 좋은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저는 지난 8년 동안의 도정 중에서 무한 돌봄 사업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남다르시죠? 예, 무한 돌봄은 우리나라 복지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동사무소나 행정관청을 찾아가 보면 당신은 이래서 안 된다, 해당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이때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 늘 어려운 분이 아니라 갑자기 경제 쇼크 때문에 어려워지신 분들에게도 꼭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새로 개발해놓은 제도가 무한돌봄인데 이것은 심사위원회가 각 동사무소마다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동해 오셔서 말씀하시면 바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즉시 결정을 해서 바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생활비도 도와드리고 또 의료비, 아기들의 교육비, 일자리도 만들어 드립니다. 바로 즉시 도와드리고 조건 없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 한 5년간 1,000억 이상을 썼는데 액수에 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언제든지 긴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심이 가는 우리 모범적인 복지 행정이 되어서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 복지 브랜드 대상을 연속 4년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특색 복지 바로 무한돌봄입니다. 가장 유연하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충분한 경기도 무한돌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웃에게도 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힐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현장 행정을 참 중시하시는데 이번 겨울에도 민생 현장 둘러보셨죠? 네. 예. 겨울에도 뭐 민생 현장이 아시는 것처럼 노숙자들이 가장 힘들겠습니다.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또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수원역의 경우에는 수원역 그야말로 철도청 부지에 쉼터를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전국 최초입니다. 또 철도청 부지 수원역 바로 밑에 실내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그저께 저희들이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도 자기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멸시를 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대접받는 그러한 우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숙인들 그리고 한센인들 외국인
들로서 우리나라에 온 근로자들, 다문화 가족들, 또 북한에서 오신 북한 이주민들, 이런 모든 분들, 장애인들, 또 노인들, 가장 어려운 분들을 따뜻하게 살피고 감사 안는 그런 경기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 지난해 아주 심각한 또 재정 위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근본 원인과 앞으로 해법은 무엇이며 또 이 경기도가 해법에 따라서 지금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야말로 경기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세금이 50% 이상이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작년에 부동산 사실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세금이 안 들어와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다 초긴축 재정을 취했습니다. 서울에는 2천억의 빚을 냈지만 우리는 빚은 1원도 더 내지 않았습니다. 빚을 지금 내면은 바로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데 지금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아기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내면 후손들이 2배 이상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빚을 내는 것은 후손들에게 죄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체 빚은 더 내지 않도록 초긴축 정책을 취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보다는 재정이 매우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아껴 쓰고 이러면은 큰 문제 없이 건전 재정으로 후손들에게 빚도 물려주지 않는 좋은 튼튼한 재정으로 다시 잘 발전해 나갈 것으로 좋은 통계와 징조가 연초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정신 차리고 나가면 헤쳐날 수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한 초긴축 재정을 통해서 거품을 빼고 건전 재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이 GTX 추진에 역점을 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GTX는 아시다시피 서로 해달라고 지금 경기도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빨리 해달라. 왜냐하면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이 일대가 바로 GTX 지나가는 통과 지점입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도 그까지 바로 GTX B 노선이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빨리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있고 파주에서도 GTX A 노선 고양에서부터 연장해달라고 하고요. 또 금정에서부터 안산까지도 연장해달라고 하고 GTX가 지금 서로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이미 GTX A 노선 중에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로 3개 노선을 동시에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철도로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다 댈 수 있느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착공식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사실상 착공했고 A 노선은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미 다 나왔습니다. 다만 송도나 C 노선 서울 동부 지역을 통과하는 의정부까지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착공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발표가 늦어지는 점이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이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은 아주 큰 기대를 또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같이 좀 새로운 교통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 후임 도지사 되시는 분한테 이 GTX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경기도는 제가 도지사 하기 전부터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경기도민으로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 물으면 바로 교통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교통 문제가 50% 이상이 가장
불편하다. 그래서 교통이라는 것은 바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에 약 한 300만 명 이상의 이 교통이 이 서울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 지역까지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경기도 교통의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첨단의 최고속의 광역 급행 지하 철도를 건설하도록 우리가 각종 전문가들과 함께 제가 구상을 한 것이 GTX입니다. GTX는 제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염원과 또 철도 전문가, 교통 전문가, 터널 전문가, 토목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발명해낸 최고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특히 외국에서도 이 GTX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신개념의 광역 지하 고속 급행철도를 개설하는 데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큰 평가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앞서 지난 대선 이 경선에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좀 지난 감이 없지만 어떠셨습니까? 예, 뭐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가본다 이런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한 지 이제 20년 됩니다만은 20년 동안에 가장 큰 경험이었고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 대통령으로 한번 출마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해보니까 제가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국가를 운영한다. 또 국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많은 자질이 필요하고 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더 겸허하게 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김 지사님의 이 권선구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이야기부터 이 당권 경쟁 조기 점화 등 이 정가에서 지사님의 향후 거취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를 6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제 나름대로 도지사직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그 다음에 또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8일 국회 정개특위가 이렇다 할 결론을 또 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안과는 달리 지사님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굳이 이 당론과 좀 배치되는데 주장하시는 이유라고 할까요? 우리 당론이 이제 무엇이 당론이냐 하는데 원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 공천 폐지를 약속하셨고요. 또 야당의 또 후보도 약속을 하셨고 그야말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 군수, 시의원, 군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부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의 자치는 중앙 국회의원들로부터 독립된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천권이라는 이름 아래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정도가 하는 것을 지방자치로 생각하는데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공천권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중앙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종속되는 이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돼야지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
종속되는 이런 것들은 빨리 마감해야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이재호 의원도 기초의회 공천제와 관련해서 지사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앞으로 이 당내 진입을 위해서 지사님과 이재호 의원과의 친이계와 또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 사이에 새 대결을 좀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시각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때에 공약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과 대통령 선거 때 공약과 제 생각이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 북한 인권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통일 북한 인권 관련 연구소 설립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된 지가 69년째가 되는데 벌써요. 내내 우리들의 소원은 통일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의 소원은 통일로 될 것입니다. 이런 국민적인 염원을 실현시키는 데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우선 통일의 주체 세력이 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꿈꾸고 또 땀 흘리고 함께 손잡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이 아주 싫어하고 이렇게 한다면 국제적인 환경상 우리 통일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외교가 또 통일 외교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될 때까지 또는 통일 이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 안보 역량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국력이 없을 때는 과거처럼 식민지도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 안보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국제적인 통일 외교를 잘 펼치고 국민들이 서로 단합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대한민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경기도를 8년째 이끌어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 좀 아쉽다.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덧붙여 주시죠.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규제 또 팔당댐이 있기 때문에 팔당 규제 그리고 그린벨트가 전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그리고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군 부대가 많고 또 DMZ가 있고 미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방 전력의 3분의 2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군사 규제 이런 것들이 겹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규제가 많이 철폐돼야지만 우리 대한민국 미래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께서는 설 명절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우리 큰 집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야 되고요. 또 설 연휴 날에는 그동안 못했던 택시 운전을 의정부에 가서 예전에 하셨었죠? 택시 기사를 하루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면 이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정을 나누는 대명절 설입니다. 경기도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은 너무나 훈훈한 존재이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부모, 형제, 이웃, 친척, 모든 분들 정말 익숙하고 친근하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안과 힐링을 주는 분들이 가족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객지 생활에서 또 세상 세파에 많이 시달리시던 여러분들 깊은 안식과 힐링 있으신 좋은 설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기방송 설 특별대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